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윤유석의 작전주, 작지만 전망 좋은 종목, 지금까지 7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차트 보시면, 주가 흐름 보시면 어때요? 뭐 주가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에이, 실패했네, 이게 잘못된 종목 추천했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자, 저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그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그다음부터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발상이죠. 산 가격보다 지수 하락을 만나게 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거나 혹은 더 사시거나 나중에 그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실적을 넘어서는 악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조건 실적이에요.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실적. 두 번째, 돈 버는 거. 세 번째, 돈 버는 거. 네 번째, 돈 버는 거. 돈 버는 것을 넘어서는 악재도 없고요, 호재도 없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미 실적을 넘어섰고요, 실적이 좋아졌고요, 혹은 2022년도 올해부터 뚜렷한 실적 성장을 맞을 종목이고, 더구나 실적 대비 싼 종목이에요. 겁날 게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수 조정에 의해서 주가가 뭐 출렁거리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쿠쿠 홈시스, 주력 사업은 정수기 렌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있죠. 코이하고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코에가 아니라 쿠쿠 홈시스를 갖고 온 이유는 굉장히 싸요. 코에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래요. 짐 로저스가 그랬죠.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가 된 이유는 싸게 산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다. 맞습니다. 싼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비싸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유통업자예요. 주식을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주식을 사다가 다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와야 될까요? 쌀 때 사와야죠. 언제 팔까요? 제값에 팔아야 되죠. 유통업자들이 도매가에, 즉 싸게 사와서 제값에 넘기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사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좀 더 싼 종목, 쿠쿠 홈시스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추정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고 대입을 하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주가는요, 역사적으로 가장 싸요. 사상 최대 실적과 역사적으로 가장 싼 종목들 그동안 몇 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정수기 렌탈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정수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정수기만 렌탈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대, 공기청정기, 뭐 연수기, 전자레인지, 안마, 의자, 매트리스까지 지금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가 여기입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정수기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력이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흥국가 이런 쪽에서 물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식수에 이제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인접 국가인 인도네시아. 그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상수도가 세계적인 국가라는 거? 우리나라가 알고 보니까 좋은 국가예요. 상수도 하수도가 세계적인 인프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우물물을 퍼다 먹어요. 상수도가 없으니까 수돗물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정수기는 우물물을 이게 필터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하는 게 아니라 수돗물을 정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는 국가들이 앞으로 정수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국가들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전체 매출 비중이 이제 렌탈 사업이죠. 렌탈 사업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왜냐, 여러분, 저도 이제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는데 이탈률이 없어요. 한번 가입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이탈률이 없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죠. 그래서 고객이 한 명 딱 들어오잖아요. 이 고객이 이탈을 안 해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이 또 들어옵니다. 이 고객이 이탈을 안 해요. 또 새로운 고객 들어오고, 새로운 고객 들어오고, 새로운 고객 들어오고. 이탈이 안 되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우상향하는 모델입니다. 이탈이 안 되고 기존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자동이체로 돈이 막 들어오고 있고 신규 고객들이 쌓이면서 이탈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굉장히 무서운 수익 모델이에요. 아무튼 렌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정수기를 직접 판매하는 이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수보다도 내수가 좀 크죠. 앞으로는 이제 수출 실적이 좀 더 높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 근데 국내 시장보다는 정수기 업체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분석을 좀 한번 넘어갈게요. 특이한 자산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투자 자산이 전체적으로 45%가 돼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렌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전체 45%가 높은데 이거는 장기 매출 채권입니다. 정수기 렌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앞으로 받을 돈입니다. 정수기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정수기를 이미 줬어요. 그리고 매월 한 2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면은 30만 원짜리는 줬는데 아직 정수기 2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받을 돈이 몇십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것이 장기 매출 채권이 결국은 앞으로의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받아야 될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혹은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가 계속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재무안정성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왜? 매달 자동이체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순차입금 비율이 0원이에요. 없어요.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27%밖에 안 되고 주머니에 돈이 남아도네요. 이 기업은 뭐 제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렌탈 사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보다도 더 괜찮은 안전 운전 자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안정성은 이런 기업들은 재무안정성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부채 같은 경우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원재료를 한꺼번에 막 확 갚아야 될 뭐 그런 이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고 또 이제 자동이체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요. 재무안정성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의 어떤 구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좀 알 필요가 좀 있다 말씀 좀 드립니다. 정수기 렌탈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정수기 쪽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무려 16%씩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 16%면 엄청난 큰 고성장이에요. 왜?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은 한 국가의 성장률과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 한 2, 3% 정도 돼요.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한 4, 5% 됐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평균이 2%, 3%예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보통 2%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16%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 동남아시아 쪽 국가도 가장 높은 데가 한 7%, 8%, 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성장률의 2배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흥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우물물을 끌어다가 이제 끓여 먹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가뭄도 그렇고 또 나무를 많이 베어가지고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도 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고, 그리고 그 신흥국가 쪽에서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좀 아직은 낮은데,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선진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에 비례해서 어차피 정수기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보급률 정수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흥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수기 업체들이 어디로 진출해야 될까요? 물론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은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가가 되겠죠.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국내는 성장률이 2.2%밖에 안 돼요. 왜? 우리나라의 정수기 보급률 보면 한 60%대입니다. 선진국들도 보통 60%대예요. 이때쯤 되면은 일단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정수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생수를 사다가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수돗물을 뭐 보리차 넣고 끓여서 마시는 분들도 있고,
몇몇 분은 우물물을 퍼다가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보통 정수기 위주로 이렇게 이제 음용을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의 가파른 성장보다도 캐시카우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미 정수기를 먹는 사람은 꾸준히 먹기 때문에 정수기 사업은 안정적으로 이제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그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겠고 물 먹는 방식이 뭐 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 뭐 정수기, 생수 사다가 먹는 거, 끓여 먹는 거, 뭐 이 세 개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 사업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꾸준히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아마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웨이가 일단 대표적으로 좀 있죠.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있고 쿠크홈시스, SK매직, 청원아이스 뭐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재편이 돼 있어요. 점유율 차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이제 정수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실적을 우리나라에서는 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신흥국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를 먼저 말씀 좀 드리는 것은 지금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수기 선호도가 높고요. 우리나라 업체가 그쪽에서 꽉 잡았어요. 정수기를 꽉 잡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은 정수기 보급률이 60%에 다다른데 아직 말레이시아는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수십 년간의 성장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구는 3,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3,200만 명이지만은 앞으로 저 가구 수가 대가구 수가 이제는 이제 핵가족화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80년도까지 대가족,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화가 됐고, 그 다음에는 1인 가족화가 되면서 정수기에 대한 그 수요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3,200만 명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당분간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계속 고성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단 정수기에 대한 브랜드가 일단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지름이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상수관이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죠. 얘들이 이제 연평균 그 소득 수준이 한 GDP 성장률이 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과거에는 정수기가 비싸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정수기 렌탈로 한번 먹을만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정수기가 소형 가전인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몇십만 원짜리면 그날에서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비싸니까 렌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제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소득 수준도 향상이 되고 상수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냥 수돗물 끓여서 먹으면 뭐 녹물 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지렁이도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녹물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못 먹는 거죠. 끓여 먹지를 못하는 거지. 예. 중금속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아무튼 말레이시아는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지금 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쿠크홈시스가 말레이시아에 성공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시장 진출 4년 만에 렌탈 계정 60만 계정을 돌파해가지고 코웨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계정 수를 많이 확대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코웨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쿠크홈시스가 2등을 지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쪽이, 이건 좀, 규모가 좀 큽니다. 왜? 아까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3,500만 명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에요. 2억 7천만 명. 이 2억 7천만 명이 지금 대가족을 이루고 있고 핵가족화 또 1인 가족화로 전환되게 된다면은 정수기에 대한 수요는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성장률이 연평균 14%예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쪽에 진출했어요. 말레이시아하고 좀 종교도 똑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인접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같고 종교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브랜드력이 인도네시아까지 펼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K 브랜드 있잖아요. K-팝, 아이돌. 이쪽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대단한 역량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한 국가의 제품이 침투가 되기 전에는 문화부터 침투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브랜드가 알려지고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이 침투가 됐다? 비행기 탱크가 아니었어요. 미키마우스하고 풍선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동남아시아 쪽 이런 신흥국가에 BTS라든지 연예인들 이쪽에 침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뭐 심지어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돌이 죽으면은 네,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켜야 된다. 군대는 보내나 있더라도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만큼의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더구나 물이라는 것은 먹는 물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 쿠쿠는 2019년도부터 인도네시아에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진출을 했고요. 일단 뭐 연평균 성장률이 한 이 정도 되고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상수도 보급률 그러니까 수돗물이 나오는 게 인도네시아 제일 위에 있는 자카르타가 있고 그쪽 위주 그래서 전 국토의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나오는 세대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잖아요, 이게. 전 국민들이 지금 뭐 배앓이를 하고 있고 지금 물 우물물 끓여다가 지금 끓여 먹고 있는 겁니다. 90%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도네시아에는 정부에서 2015년도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정수기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수도 보급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아마 최상위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 높은 수준으로 그쪽에서 집집마다 이제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게 됐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다른 하위 계층까지 퍼져가지고 보급률이 이제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잡아야 돼요. 이쪽. 네, 2015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정수기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말레이시아가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이 정수기 쪽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10%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일단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파른 성적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아직 3분기까지밖에 실적이 안 나왔어요.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여기에 좀 걸쳐 있잖아요. 지난해 직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게 3등분으로 하면 대충 한 뭐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빨간 선까지 좀 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정수기 판가를 높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7.6% 정도의 평균 판매 단가를 높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매출액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어요. 분기 실적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2021년도 1분기부터 진한 파란색이 지난해 1, 2, 3분기의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 성장한 거 보면 매출액이 각 분기별로 39% 오르고 11% 오르고 13% 오르고 영업이익은 125%, 13%, 51%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신규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동안 없었던 제품들, 약간의 제품 판매가가 좀 높은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됐는데 일단 뭐 펫산품 뭐 이런 게 있고 창문형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정수기도 끓는 물 정수기 뭐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물에 대한 것도 좀 이제 신경을 좀 썼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제품들까지도 출시가 되면서 실적 성장에 좀 도움을 좀 줬습니다. 2021년도 신제품으로 나온 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기청정기 쪽에서는 아주 작은 평수의 이제 공기청정기가 하나 출시가 됐고 그러니까 임용 제품이죠. 얼굴 LED 마스크 써가지고 뭐 주름 개선, 뭐 진피층까지 가가지고 피부가 탱탱해진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이거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에어 서큘레이터, 선풍기죠. 창문형 에어컨 이런 것들이 있고 고온수 얼음장. 아무튼 이런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쪽에서 전체적인 평균 판매 단가를 올려서 영업이익률 상승에 좀 도움이 좀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사업이 주력인데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정수기 렌탈 분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반면에 정수기를 직접 구매하는 건 확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수기는 구매했는데 보통 이제 정수기를 이제 이게 설치를 해주고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것은 이제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쪽이 코로나가 좀 심각했어요. 특히 3분기 때.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퍼졌잖아요. 지난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문해가지고 설치해주는 수요는 좀 줄었고요. 소비자들이 직접 뭐 온라인에서 구매했던, 자기가 직접 구매했던,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는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주력 사업의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은 이쪽이 좀 커지겠죠. 반대로 이쪽은 좀 낮아지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소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이쪽이 커진다는 의미는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돼도 안정적인 실적이 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체 이제 매출액을 좀 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이제 가전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거 합계를 보시게 된다면 무려 139%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구매를 했다는 얘기죠. 정수기나 뭐 이런 것들을. 반면에 렌탈 사업 쪽은 오히려 매출액이 줄었어요. 26%가 줄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이게 바뀌게 되겠죠. 전년 대비 요건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특이사항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실적을 집계해서 보시게 된다면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2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1%나 증가했네요.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2% 증가. 여기 증가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거, 그래서 판가가 좀 높은 제품에 대한 이걸 보통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품 믹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판가 높은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품 믹스 효과가 일어났다.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 판매를 못하니까 마케팅 비용도 그만큼 좀 절감이 됐겠죠. 뭐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EPS,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이게 그 직전 연도 그리고 이제 이건 2021년도 키높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무려 116%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4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4분기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올해 4분기도 뭐 여기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해 4분기 정도 될 거라고 그냥 보수적으로 잡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은 이제 실적이 좀 안정적인 실적이거든요. 리스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전 소비재 쪽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고객사, 한두 고객사에 의해서 실적이 막 편차가 심해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편차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실적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높게 잡지 않고 한번 낮게 잡았어요. 낮게. 지난해 그러니까 그 직전 연도 4분기 실적을 그냥 요기를 이렇게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 직전 연도 대비 무려 EPS가 96%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제 판단은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을 너무 낮게 잡았으니까. 추정 실적이지만 원래 다른 이제 생산자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추정 실적을 그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잡았던 것은 소비재고 안정적인 이제 렌탈 사업 기반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제조업 기반 같은 경우는 뭐 재고 자산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돈 띄어먹혀 가지고 뭐 그런 그 부실 채권들이 이제 4분기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애들이 주력 사업이 이제 렌탈, 리스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염려는 크지 않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숫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EPS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적을 추정해서 저희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주가가 한 36,000원대, 36,0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PR이 어떻게 되느냐? 2021년도 PR이 5.1로 떨어집니다. 이 PR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이 PR이 공개가 되려면은 이제 4월 초가 돼야지 공개가 됩니다. 왜? 3분기 확정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3월 말에, 아니, 4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가 이제 올해 2022년도 3월 말에 그 실적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데이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각종 HTS 증권사라든지 뭐 어디 포털 사이트 뭐 증권에 나오면은 PR이 그때 노출이 돼요. 그럼 PR이 한 그때 주가가 지금부터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PR이 5.2가 됩니다. 한 요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야, 지수 3,000포인트, 2,800포인트,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높은 지수에서 PR이 5밖에 안 되는 기업이 있어? 이 역사적 저평가라는 얘기죠. 사상 최대 실적과 역사적 저평가.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에 이렇게 싼 네, PR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정 PR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즉 목표 PR. 뭐 높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욕심을 버리고 야,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주가가. 그거를 9로 잡았습니다. 목표 9. 이것은 지금 경쟁 코웨이하고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코웨이보다는 시장 그 지위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웨이하고 동격으로 잡을 수는 없고 코웨이보다 좀 더 싸게 12%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PR 9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기업이 그동안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한 어느 정도 나오냐, 몇 배 수냐 봤을 때 보통 한 11배, 14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11배. 평균적으로 한 11배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욕심을 줄여서 그냥 9배로 줬습니다. 달성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기업을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판단할 때 한 6개월 안에 어차피 이거는 2022년도 실적이 아니라 2021년도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 달 정도 되면 PR이 5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뭐 6개월 안에 62,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을 다수의 종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왜? 이런 한 종목만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은 종목이 주가가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재수가 없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이 무슨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성공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수십 개를 들고 가는 게 안정적이죠. 정말입니다. 수십 개를 들고 가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 안에서의 좀 실패한 종목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그런 것 실수를 그 실패를 모두 상쇄시키면서 적정 주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